일요일 밤 늦게 발생한 응급 환자. 환자의 복부 대동맥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 파열될 경우 사망률은 95%.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의 응급수술이 시작됐다. 응급수술을 집도 중인 상황.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오고 교수를 대신해 응급실로 뛰어가는 흉부외과 전공의. 환자는 대체 어떤 상황인 것인가? 대동맥 응급수술이 진행 중인 수술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공의는 서둘러 수술실을 나선다. 어디 가신 거예요? 응급실 환자 온 거군 보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수술 중인 송 교수를 대신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상황. 환자는 당장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분이에요? 공공의생 없나? 방금 여자들 보고 갈게. 명확하게 잘 느껴. 그런데 손은 되게 잘 뛰는 것 같아서 잘 안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가락 까딱까딱 할 수 있어요? 느낌은? 이렇게 하면 느낌은 나세요? 오후 3시? 3시? 2시간 전부터 하반신에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환자. 사고를 당하거나 충격을 입은 것은 아니다.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아니요. 전공의는 급하게 CT를 확인한다. 대부분 오기로 했거든. 원주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우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이 사진은 못 보셨거든요. 제가 노티는 드렸는데 사진 보시고 치료를 결정할 건데요. 지금 혈류가 안 가면서 지금 선생님 증상들이 심각한 게 많아가지고요.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냐 환자가? 2시 반? 갑자기 그런 거야? 이게 엠볼리즘이야. 리듬이 뭔데? 환자의 병명은 색전증. 혈전이 복부 대동맥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송 교수는 수술을 잠시 멈추고 응급실에 있는 환자의 CT를 확인한다. 전공의에게 수술 준비를 지시해놓고 다시 수술에 임하는 송 교수. 지금 이 순간 이 환자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빨리 수술을 끝낼 수 있고 그것이 누워있는 환자와 기다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20장이에요. 서둘러 수술실을 빠져나오는 송 교수. 피곤한 기색이다. 지치시죠? 솔직히 하나 더 있다 할것 같아.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응급 환자를 만나러 간다. 이미 환자는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한 상황. 마취가 진행 중이다. 혈액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발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는 심각한 상태. 협착증이 있던 부위에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100% 폐색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성 복부 대동맥 폐색증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소변 대변도 가리질 못하고 다리에는 움직임이라든지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고. 수술이 시작됐다. 잠깐만요. 위로 올리세요. 조금만. 이런 환자들의 경우 오랜 시간 대동맥이 막혀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발과 다리가 썩게 된다. 심한 경우엔 다리를 잘라내기도 한다. 서둘러 막혀있는 복부 대동맥 일부를 절제하고
잘라낸 복부 대동맥 자리엔 흰색 튜브 모양의 인조 혈관을 이었다. 하루 24시간 응급수술을 전담하고 있는 대동맥 응급수술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늘 초긴장 상태다. 게다가 오늘은 연이은 응급수술로 모두 지쳤다. 하지만 의료진 모두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수술에 매진한다. 자정이 돼서야 연이은 2건의 응급수술이 모두 끝났다.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리고 환자의 다리엔 피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신 거지. 뜨겁다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 의료진들은 필요한 약물들과 기구들을 설치하고 발을 마사지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이 딴딴한 사람 봐라. 컴파트먼트 생긴 데는. 아 이제 한 명 끝났구나. 아 오늘은 볼륨이 있으면 요즘 별로 피곤해하진 않는데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요. 빨리 인스피레이션을 시키니까 어떻게 가냐 집에? 진짜 사고 왔어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힘드셨죠 많이? 아니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이 시간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희. 아 그래요? 네. 그럼 언제 안 괜찮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 3개 트나?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서 새벽을 맞는 송 교수. 대동맥 응급수술을 맡게 되면서 그에겐 밤낮이 따로 없다. 집 들어간 시간은 그렇게 일정치는 않으시겠네요. 선생님 직업상. 네 일정할 수가 없고요. 네. 일정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부럽진 않아요. 이제 집에 가면은 애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 가족이랑 즐겁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 현재 저는 그냥 이 생활에 만족해요. 수술 때문에 세미나 약속을 또 못 지켰다. 강의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못 가가지고 강의도 빵꾸낸 적 있어요. 진짜 난감하시겠네요. 대대적인 빵꾸죠. 대대적인 빵꾸. 수술이 잘 되고 그래도 이 시간에 나오면 그래도 상쾌해요. 환자 괜찮겠죠 뭐.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걸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재충전을 위해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 시각 신영호 씨. 여전히 잠 못 이루는 한 사람이 있다. 흉부외과 전공의 김태훈 선생. 응급수술이 많은 날엔 밀린 일이 산더미다. 신영호님 오늘 관 뽑아드릴게요. 수술이 늦게 끝나가지고 아까 저녁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엔 흉부외과 지원하는 전공의가 적어서 참으세요. 몇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할 때가 많다. 여기 쉬지 마세요. 저희는 그래도 주무시니까 환자들도 일이 좀 적긴 적인데요. 근데 뭐 문제가 생기려면 시간 안 가리고 오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죠. 의료업계의 3D 업종이라는 흉부외과. 그중에서도 그가 속한 대동맥 수술팀은 일이 더 고되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 먹고 자는 것이 생활이 됐다. 수술 늦게 끝나면은 일 정리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 거 정리하는 거, 환자들 뭐 처방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수술 준비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다.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위급한 상황도 많다. 환자에게 변화가 나타나면 전공의는 어느 때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다. 네, 사실 중환자실 환자가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특히 저희 수술이 하고 나면은 수술 후에 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도 좀 올라가시면은 그래도 안정된 거기 때문에 조금 낫죠. 틈틈이 휴대전화로 수술 동영상을 보며 예습과 복습도 빼놓지 않는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흉부외과 의사.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5시쯤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전화가 얼마나 오고 중환자실 환자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일어나서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잠을 안 자시는 뭐 주무시는 거예요? 뭐 계속 환자가 안정적이면은 좀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몇 주일 수도 있고요. 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시간 정도.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논문을 내려놓지 못한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많지만 그는 오늘도 흉부외과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다음 날 이송된 환자는 흉부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대동맥류 환자다. 최근엔 젊은 환자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70-80대 노인들이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대동맥이 6cm가량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의 비유를 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풍선 벽이 얇아지는 것처럼 대동맥 벽도 똑같이 얇아져요. 얇아지면 이제 어느 시점에 터지게 되는데 그 예방 목적의 수술이고요. 건강한 대동맥의 지름은 약 3cm. 이 환자처럼 6cm로 부푼다 해도 증상은 거의 없다. 모르고 지내다가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면 그제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땐 생명이 위험하다. 28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에는 체외 심폐순환기가 사용된다. 대동맥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심장과 폐를 멈추게 되는데 이때 이 기계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대신한다. 이거는요 카디오플레지아라 그래서 심장이 움직이려면은 산소와 열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장을 멈추는 약을 쓰는데 칼륨을 넣어서 줘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약물을 넣어 심장이 천천히 정지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체외 심폐순환기가 돌게 된다. 수술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흉부 대동맥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대동맥을 대신할 인조혈관을 넣는다. 대동맥 응급수술팀을 이끌고 있는 송석원 교수. 그의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수술팀은 최소 67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구성된다. 많은 인원이지만 수술이 시작되면 긴장 속에서 환자에게만 집중한다. 중요한 수술이 마무리되면서 서서히 체외 심폐순환기가 멈추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수술 중엔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다. 환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의료진들. 혈압 같은 거요. 혈압이랑 그 다양한 게 있는데 심장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또 이 수술이 머리 쪽으로 가는 그 혈류가 좀 저하될 수가 있어서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는 그런 수치들, 그러니까 다양한 수치들이 있거든요. 오늘처럼 체외 심폐순환기를 사용할 땐 수술이 빨리 끝나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수술은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수술실인데요. 예, 김옥심님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여기 이제 수술 끝나서 결과 설명 들으실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어? 잘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수술이 좀 빨리 됐죠? 잘 됐어요? 네, 수술은 계획대로 됐고요. 수술이 일찍 끝나 오히려 걱정했던 가족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송 교수의 설명에 그제야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 의식이 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거 처음에 엄마 그게 대동암 혈액 유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수술이다 했잖아요. 기분이요 너무 좋죠. 계속되는 응급수술에 점심 식사는 건너뛰고 저녁 식사는 피자 한 조각으로 대신한다. 수술이 많은 날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내일 최근까지도 하루 평균 18시간을 병원에서 지낸다는 송 교수. 제가 2008년 할 때는 365일 중에서 한 260일 병원에 있었던 것 같고요. 못 잔 적이 있으신가요? 예, 최근 한 달 전에는 한 3일? 3일을 계속 연달아서 응급 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간중간에 한 30분씩 칼잠 자고 계속 수술이 연달아서 있는 경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직업인 만큼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다. 고된 일상의 연속이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 없다는 송 교수. 그는 오늘도 병원에서 밤을 만난다. 구급차 한 대가 병원에 들어오고 퇴근하려던 송 교수는 다시 수술실로 향한다. 저는 이제 급성대동맥 박류증으로 지금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잘 회복하고 잘 퇴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긴장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 대동맥. 환자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있다. 만약 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빠른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오늘도 밤늦은 시각까지 수술은 계속됐다. 중환자실로 이동한 환자. 그 곁에는 흉부외과 전공의 김태훈 선생이 있다. 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뭐. 우선 초반에는 좀 계속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엔 혈압도 불안정할 수 있고 피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선생님 언제 쉬세요? 짬짬이 매서히.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은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해보세요 발가락. 네. 얼마 전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들. 나서 어떡하나 이거.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때와는 달리 며칠 사이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다. 식사는 아침 하셨어요? 네, 식사는 그냥 편하신 시간에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수술이 별거 아니죠? 의사도 환자에게 때론 배움을 얻는다. 송 교수가 애착을 갖는 할아버지 환자.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뭐 좀 먹어야지. 생명의 기적을 느끼게 해주었다. 네, 됐어요. 주먹 한번 쫙 접어요. 주먹 꽉. 17세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 목적으로 이제 컴퓨터 촬영을 하다가 심장이 섰어요. 심장이 섰버렸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한 20분 가량 하고 근데 못 보내는 줄 알았죠. 환자가 거기서 저쪽 병원에서 심장이 섰버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여튼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수술까지 받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된 상태. 저런 분들이 살면은 정말 기분 좋죠.
복부 동맥 수술 환자가 회복실로 들어섰다. 환자의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모든 의료진들은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나가서 하늘자리 손속 실리콘 남기고 나머지는 할머니, 수술 끝났네. 수술 끝났어요.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다. 환자분은 끝나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좋게 나가시는 거. 대동맥 수술이 아무리 어렵고 또 합병증도 사망률도 높다고 하지만 또 응급수술도 많다고 하지만 환자 회복돼서 퇴원하시고 건강하게 외래 오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느끼는 보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서 홍보를 했던 거고요. 오면은 항상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흉부외과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후회는 당연히 없으시겠네요. 네, 후회는 없어요. 아쉬운 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대동맥 응급수술팀 24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의료진의 고된 시간이다. 청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과 연이은 응급수술. 환자들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며 그들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웃음 짓는다. 늘 매일 힘들어요. 비장하죠. 비장한 각오로. 1년 365일 맨날 새벽에 수술하고 빨리 쉬어야겠구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사람이 좀 많으면은 더 할만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 진짜 너무 네, 고맙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제일 기쁘죠.